자, 지난 시간에 약속한 좀 더 내가 원하는 곳을 찢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좀 찾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뭔가 폴리곤에 변화가 있으면 클로스 태그는 필요가 없어지니까 얘네들을 지우고요. 자, 내가 원하는 모양을 일단 좀 컷으로 만들어 둘게요. 솔로 모드에서 MK 점선면 모드에서 폴리곤도 괜찮죠. 눈 아프다. 이렇게 좀 해서 한번 찢어 볼게요. 얘가 Y자로 쭉 찢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스냅은 안 켜도 되고, 자, 이렇게 찢어지고 아래쪽도 뭐 여기서 자, 이렇게 찢어지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그 3D 모델링 툴들이 예를 들면 이 점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명령어들이 대부분 있는데요. 지금 시네마 4D는 그 명령이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 디스커넥트도 폴리곤 레벨에서는 적용이 가능한데 포인트나 엣지 레벨에서는 적용이 일단 안 되네요. 그리고 스플릿도 안 되고요. 자, 스플릿을 하면 뭐 명령이 생기긴 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스플릿은 이제 복제해서 기능을 수행하는 거니 이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시네마 4D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네들 안쪽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이 오브젝트를 일단은 분리를 좀 시켜 줄게요. 분리는 U 그 다음에 D 디스커넥터. 자, 분리했어요. 자, 그리고 연결된 것끼리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덩어리가 분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숫자 9를 눌러서 나머지 부분들 이 부분을 이렇게 U, D 하면은 분리가 된다 그랬죠. 더블 클릭해서 확인, 더블 클릭해서 확인, 더블 클릭해서 확인. 자, 이러면 세 덩어리가 일단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만약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반만 찢어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지금은 조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얘를 움직이면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는 좀 붙어 있게. 그러면 숫자 9 눌러서 이런 부분 또 뭐 이런 부분 가운데 이런 부분 자, 숫자 9를 눌러서 Shift 키를 같이 눌러줘야 되겠네요. 저기 붙어 있다가 밑에 쟤는 아니고 가운데 Y자 부분의 일부를 이렇게 좀 붙여 놓을게요. 자, 이만큼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 최적화를 해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같은 자리에 지금 점이 두 개씩 있는 건데 카메라에서 가까이 있는 부분만 선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이는 것만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해제를 해줘야 같은 자리에 있는 점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숫자 9 눌러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면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점 두 개씩이 모두가 선택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최적화를 해주면 이 점들은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폴리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더블 클릭하면
자, 일단은 모두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몇 개의 면을 이렇게 잡아서 움직여 볼게요. 자, 일부는 붙어 있죠, 그죠? 일부는 찢어져 있고, 이런 모양을 연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자, 여기서부터는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대충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subdivision을 한번 적용을 해서 subdivision surface에 뭐 루프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boundary interpolation, 이거는 경계 부분에 그 보관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자, 이렇게 하니까 엣지 앤 코너를 했더니 약간 변화가 있네요, 그죠? 그냥 엣지를 하면, 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데요. 엣지 앤 코너를 해주니까 어떤 부분은 좀 살아있고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적용이 안 되네요. subdivision UV는 상관이 없고, 얘네들을 일단 1로 해서 랜드 레벨도 1이 되어야만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subdivision surface를 적용하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면들이 좀 그 천 시뮬레이션에 적합하게 바꾸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이 상태를 에디터블로 바꾸어서 자기가 원하는 최초 모양 이게 아니었다 그러면 약간씩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자, 얘를 이렇게 갖다 놓고, 원래 찢어져 있던 애니까요. 그래서 원래 원하는 모양대로 약간의 편집이 필요하네요.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그 서로 꼬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면과 이면을 일단 스냅으로 같은 자리에 그냥 붙여둘게요. 자, 얘도 스냅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얘는 아까 3차원적으로 좀 찌그러져서 그렇네요, 그죠? 이것의 Z좌표를 0이네요. 얘도 Z에 0, 얘도 Z에 0 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둘이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얘의 Y좌표 150이네요. 얘도 150. 아이고. 자, 얘도 150.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지금 켜져 있으니까 스냅으로 이렇게 붙여주면 외형은 처음 상태처럼 유지가 될 거예요. 자, 외형은 이렇게 처음 상태처럼 유지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뭐 여기 일단 최적화를 살짝 해줄게요. 하나, 둘, 셋, 웰더 가운데, 셋 가운데, 셋 가운데, 셋 가운데. 자, 이러면 처음에 우리가 모델링했던 팔각형 모양이 유지가 되고요. 뭐 이 부분은 그냥 시뮬레이션에 그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정도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를 시뮬레이션 클로스 서피스에 뭐 1, 그 다음에 subd도 한번 1만 해도 되죠. 밑에서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클로스 태그를 주면 되겠죠. 클로스, 또 클로스 벨트 하나, 클로스 벨트 둘. 얘들 끄고 포인트 레벨에서 왼쪽 이걸 먼저 할게요. 여기에는 고리 왼쪽 셋, 그 다음에 여기는 얘네들을 고리 오른쪽 셋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솔로 해제하고 오브젝트 모드, 모델 모드에서 얘들 켜주면 될 테고요. 자, 처음으로 가서 N, A 해서 일반적인 모드로 보면서 자, 시뮬레이션을 먼저 실행해 볼게요. F8. 자, 지금 찢김이 없는 상태 같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G. 자, 찢어질 때 우리가 아까 갈라트려 놓은 부분이 우선적으로 찢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찢김에 의해서 찢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폴리곤이 찢어져 있었던 거예요. 천이. 그래서 클로스에 가서 이제 태그에서 찢김 사용을 켜주고 자, 플레이하면 확 찢어지겠죠? 자, 우리가 준 부분도 찢어지고 원래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이제 찢어지네요. 근데 너무 잘 찢어져 버리니까 이 티어, 찢김 정도를 좀 높여 줄게요. 그러니까 좀 잡아 느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콜스에서 감쇄 이 부분을 한 3 정도 주면 원래 자기 그러니까 너무 출렁하면서 반동이 심하지 않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힘을 매 계산할 때마다 3%씩 누적해서 감쇄시키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시뮬레이션이 되거든요. 키보드 G 눌러서 네,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고급에서 자기 충돌 켜주면 이 천이 자기 스스로 꼬이는 부분이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자, 얘네들은 그 계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간단할 때는 그냥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F8 네, 뭐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프레임 수를 좀 늘려줘서 이 최종적으로 얘를 렌더링 했을 때 현재 이렇게 좀 각져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네요. 퐁이 없어서 그런데요. 퐁 여기에다가 퐁을 어디다 줘볼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다 퐁을 줘볼까요? C4D 태그에 퐁이라고 있습니다. 퐁. 이 퐁은 면과 면 사이의 각도의 변화를 계산해서 그 각도의 변화가 몇 도 이내이면 부드럽게 표현해 주는. 자, 첫 번째 면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뒤따른 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각도의 변화는 0도입니다. 0도. 자, 여기서 각도의 변화가 만약에 뭐 40도다 그러면 자, 원래 0도로부터 이만큼 각도의 변화가 생겼죠. 자, 이게 만약에 40도라면 이 부분의 이 엣지 얘를 표현할 때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명암을 다르게 해서 표현해 주는 거죠. 꺾여 보이게 이렇게. 이게 퐁 값이에요. 만약에 이 퐁 값을 만약에 41도로 줬다. 그러면은 컴퓨터는 폴리곤 상태에서는 이렇게 똑같지만 여기서부터 이것을 이렇게 처리해줘서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게 해줘요. 이게 위에 것과 아래 것의 차이가 바로 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제 메쉬는 변하지 않지만 컴퓨터가 렌더링을 해줄 때 지정한 각도보다 변화가 많을 때만 각져 보이게 해주고요. 그거 이내 범위는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게 퐁 값입니다. 자, 퐁을 줬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플레이 해보면 네, 꽤 마음에 드네요. 자, 이거를 이제 렌더링을 해서
마무리할게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 보여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더 남아 있으니까 세부적인 옵션들을 좀 더 다룰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드래그 값은 이제 뭔지 알겠고요. 중력 값도 뭔지 알겠죠. 자, 만약에 중력을 0을 주면 밑으로 쳐지는 부분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게 되는 거고요. 밑으로 쳐지지 않고, 만약에 중력 값을 플러스로 주면 하늘로 날아가겠죠. 네, 중력 값은 저런 역할을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볼 점은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은 이 전체 프로젝트의 중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현재 이 클로스 자체 중력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쇠사슬이 아래쪽으로 쳐지는 것은 이 프로젝트 전체의 중력, 그러니까 프로젝트 세팅에 있는 컨트롤 D 여기에 다이나믹 글래비티 1000 이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쇠사슬까지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값을 줘야겠죠. 처음으로 가서 F8 그러면 이제 중력의 방향이 바뀌어서 완전히 위로 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자, 여기는 원래 981이 원래는 제 값이라 그랬는데 컴퓨터가 그냥 계산 편하게 하려고 1000이 기본값이라고 그랬죠. 1000 9.8이라고 980이라고 똑같은 값이에요. 그 다음 클로스 태그에 있는 이 그래비티는 클로스에만 적용이 되는 그래비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81 원래 값이고요. 드래그는 뭔지 알겠고 이 상태로 플레이하면 자, 아래쪽으로 찢어지는 이런 시뮬레이션인데 여기에다가 바람을 줘 볼게요. 현재 그 월드 좌표계가 X, Y, G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람을 Z축으로 한번 불어 볼게요. 그러면 이 천이 뒤쪽으로 날리겠죠. X, Y, G 현재 1인데요. 값이 적으니까 10 하면은 많이 뒤로 갈 거예요. 썩 많이 가지 않네요. 값을 더 많이 줘볼게요. 100 잘 안 보이는 건지 실제로 안 가는 건지 안 가네. 왜 안 가지? 얘가 왜 안 갈까요? 윈드 디렉션 G 플러스 아예 안 가네. 자,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공기 저항력을 좀 올려 볼게요. 공기 저항력은 저항력이 크면은 높은 저항력이 되는 건데 지금 기본값이 1인데 마이너스 값도 가능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자, 공기 저항력도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그 드래그 끌려가는 부분인데요. 바람 항력 0일 때는 저렇게 되고 100이면은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거죠. 지금 바람 항력이 20%니까 바람의 영향을 좀 받는 건데 얘가 왜 이렇게 안 먹죠? 윈드 디렉션 자, 이런 바람 스트렝스 강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찾았어요 문제를. 여기 값을 줘도 기본값이 1이라도 있어야지. 자, 1만 줘도 차이가 분명히 날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값을 너무 안 줘서 그러네요. 자, 이 값을 10을 주고 이거를 100으로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이고. 엄청 세네요. 그죠? 10이라는 값은. 네, 자연스럽죠. 자, 바람에 강도를 안 줘서 얘가 안 돌아갔던 건데, 옵션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못 봤네요. 자, 그 다음에 터뷸런스는 뭔지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터뷸런스는 돌풍이라 그냥 일반 바람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힘으로 부는 게 일반 방향이에요. 자, 거기에 비해서 돌풍은 터뷸런스는 어떤 부분은 이렇게 불고요. 어떤 부분은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부는 게 돌풍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바람에 부딪힐 때도 이 면처럼 이렇게 좀 복잡하게 부딪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러움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터뷸런스의 주파수는 여기 프리퀀시, 여기는 프리퀀시가 없구나. 자, 일반 바람에는 프리퀀시가 있거든요. 주파수는 1초에 몇 번 휘릭 할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터뷸런스 스피드도 있네요. 그죠? 이게 주파수랑 어떻게 차이 날까? 흩어짐이 생기는 속도. 이게 프리퀀시랑 같은 개념이네요. 일단은 터뷸런스의 강도를 한 0.5 정도 해서 테스트 해 볼게요. 아까보다는 그 휘릭 그 꾸불꾸불한 게 더 많아질 거예요. 이렇게 더 많이 꾸불꾸불하죠. 네. 드래그, 임팩트. 자, 드래그는 아까 감쇄량이라고 얘기했었죠. 드래그가 커지면 자기 그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에어 레지스턴스도 그렇고요. 드래그가 커지면은 감쇄가 세집니다. 자, 드래그 값을 크게 줘볼게요. 최대값이 100이네요. 더 이상 입력이 안 되네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 자, 이건 바람에 대한 저항력이거든요. 드래그 값을 0으로 줘볼게요. 자, 바람의 영향을 안 받네요. 그죠? 드래그는 생각했던 거 값이 반대네. 드래그 값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에너지 손실이 100이면 자기 위치를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반대로 느껴지죠? 에너지 손실이 없을 때 왜 느낌이 이상하지? 지금 얘는 그 해석을 바람에 대한 항력이라기보다는 그 견디는 힘이 아니고 바람에 대한 그 반발하는이 아니고 항력, 버티는 힘? 버티는 힘의 반대인데요. 그죠? 드래그면 왜냐하면 얘가 값이 0일 때는 바람의 영향을 이겨내죠. 많이 안 가죠. 많이 안 가는데 이 값이 100이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죠. 하여튼 뭐 그 결과로
이 값을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이나믹 쪽이 우리말 해석될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드래그고 여기도 드래그인데 여기는 분명히 저항력이라는 게 분명히 와닿아요. 왜냐하면 0일 때는 바람에 100% 반응하고, 그리고 값이 커지면은 바람에 반응을 안 하는데 얘는 반대죠 지금. 그래서 좀 어렵네요, 그죠? 바람의 효과, 그 다음에 윈드 리프트는 이 들어올리는 힘인데요. 이 리프트 값이 있어야만 그 골목길에 종이들을 막 흩어놓고 바람이 휙 불면 바닥에 있는 종이가 날려서 위로 올라가서 벽에 부딪히고 하죠. 리프트 값이 있어야만 그게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생긴 그 골목길에 이렇게 생긴 골목길에 여기 바닥에 막 종이 같은 게 이렇게 날려 있죠. 이런 것들 바람이 불면 휙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려면 여기 윈드 리프트 값이 있어야만 올라갑니다. 바람 양력, 들어 올리는 힘이죠. 보다 가벼운 클로스 재질이나 천은 바람에 의해서 쉽게 들어 올려지고 무거운 것은 잘 들어 올려지지 못하죠. 그래서 100은 매우 쉽게 들어 올려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값을 리프트 값이 10인데요. 10일 때 일단 얘가 찢어져 버리네. 이거를 좀 먼저 줄여놓고 원래 값으로 자, 이 정도의 들어 올리는 힘이 기본값인데요. 이 값을 많이 줘볼게요. 많이 표도 안 나네요. 외부 바람을 또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 리프트 값은 바람에 의해서 들어 올려지는 값이고요. 이 에어 레지스턴스는 공기 저항력인데요. 공기 저항력이 높으면 클로스가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버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뭐 값을 한번 높이 줘 볼까요? 일단 값의 범위는 무한대까지 줄 수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00 줘 볼게요. 그리고 정말 움직임이 많이 둔해졌어요. 그죠? 네. 자, 클로스 다이나믹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해본 것은 기본적인 클로스와 클로스 충돌, 그리고 클로스 벨트, 어디 묶여있는 벨트, 그리고 클로스 벨트와 일반 리지드 바디 오브젝트와의 연결, 그리고 클로스 태그에 있는 이런 다양한 옵션들, 태그에 있는 이런 옵션들, 폴스에 있는 옵션들, 이런 옵션들, 그 다음에 엑스퍼트, 고급 기능에 있는 이런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